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조선일보 가관이야. 조선은 또한 한 법조인은 주점을 운영하던 여성이 썼다고 보기에는 편지 문장이나 논리가 정연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며 편지 대필 조작도 제기했다. 한 법조인이 대체 누구냐? 맨날 한 법조인이야? 맨날 같은 새끼한테 물어보냐? 설마 이동흡? 또 주점 운영하는 사람은 다 문맹인이냐? 사설 또한 문장이 세련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거의 완벽한 이 편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야, 이 등신들아,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만 하면 맞춤법이랑 띄어쓰기까지 다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무료로 쓴다. 이상은 1시간 전에 저희 페이스북 친구이자 우리 국민TV의 조합원이신 강수만 씨가 페이스북에 올려준 글입니다. 저도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이 글에 어떤 분은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 병신들 뒤져라.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등산 스포츠활동 언더웨어 캡스룩. 이런 속옷 보셨나요? 땀을 흘려도 전혀 끈적임이 없습니다. 100% 국내 제작의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언더웨어 캡스룩. 32기가의 넉넉한 자체 메모리 탑재. 내차 지킴이 블랙박스 X박스. 고화질은 기본에 무상 1년 서비스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 미디어 합동조합 국민TV 라디오가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프로그램을 피방하는데 팟빵에서는 이 마지막 카테고리가 행위예술로 분류되어 있죠. 네, 행위예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김광석이 불러준 나의 노래는 원래 제목은 노래입니다. 노래. 1970년대 말 서울대학교 노래패 메아리 소속의 77학번쯤 될 거예요. 한동헌이라는 학생이 만들어서 녹음도 했었던, 물론 비합법 테이프, 네, 몰래 지하실에서 녹음했었던,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근처에 자주 가던 카페, 예, 거기서 릴테이프로 녹음을 했다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원래 제목은. 아무것도 가진 것, 뭐 이런 식으로 비장하게 불렀었는데 목소리도 이 정도였어요. 비장한 목소리였죠. 이것을 90년대 김광석 씨가 경쾌하게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김광석 선배, 김광석 형, 광석이 형은 나중에 나이 들면은 근사한 오토바이 타고서 세계 여행 떠날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컨트리 음악을 배우러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컨트리 리듬입니다. 이 궁자기자기자기 궁짝궁짝 짜자자자, 이 컨트리 리듬 비슷한 그런 리듬으로 흥겹게 노래를 불러줬죠. 보자, 국민TV에는 미스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딱딱 부러지는 말투로 방송을, 그렇죠? 라디오 메모를 통해서 하루에 4번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저런 말투와 목소리로
김희주 아나운서는 30년 전에도 만약에 아나운서를 지망했었으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을까? 뭐 시대의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겠죠. 또는 우리 국민TV 임직원을 통틀어서 가장 키가 큰 박성재 PD는 농구를 할 줄 알까 모를까? 뭐 이런 거. 그 외에 저렇게 이쁘고 상냥하고 교양이 철철 넘치는 문희정 아나운서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그와 더불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야, 연한 하늘색 바지에, 예? 그리고 깃을 세운 하얀 티셔츠에 짙은 감색 슈트를 걸친, 그리고 말끔히 면도를 한 이 간지나는 정승주 아나운서는 왜 여자친구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 여자친구 있어요? 있대요. 그럼 미스터리 하나 풀렸네. 네. 잘난 사람은 저렇게, 그래요. 근데 이 앞에 예를 든 이 세 가지는 제가 궁금한 그런 미스터리입니다. 예. 먹방입니까? 이러다가 행위예술로 분류되지 않고 먹방 전문 방송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왕싸가지님, 아침 겸 점심을 1시쯤 사료를 먹는다고요? 병희님 시간대 옮기고 일찍 사료 먹고 진격의 나랏일 준비 커피 한 잔과 진격의 나랏일 준비라면 댓글 달기군요. 올 사료는 라면은 삼양라면, 농심은 불매. 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저께 벗들이랑 낮술이겠죠. 4시부터 술을 한 잔을 했죠. 그래서 거하게 하고서 오늘 아침을 뭘 먹을까 하다가 집에 미역국이 있는데 미역국이 너무 싱거운 데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아니면 조갯살, 굴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지 먹을 만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초간 고민 끝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한살림 매장에서 사온 이 쌀라면을 끓여 먹었죠. 김치가 좀 들어가 있는 쌀라면. 여기에 특이하게 오늘 백김치를 넣어봤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시청 광장에서 팔도 특산물점 비슷하게 이런 걸 했는데 충청도 쪽을 지나가다가 김치를 저녁이라 떨이 한다고 반값으로 준다 그래서 백김치랑 열무김치 그리고 총각김치까지 해갖고 다 합쳐갖고는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예, 꽤 잘 산 편이죠. 그중에 백김치를 오늘 넣어봤어요. 라면을 끓일 때 보통은 배추김치를 넣잖아요. 예. 저는 끓일 때 넣지 않고 한 2분 정도 펄펄 끓였을 때 투하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백김치를 한번 해봤어요. 느낌이 어떨까? 일단 색깔은 보통 라면 색깔이랑 진배 없이 나오고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배추. 이게 모두 국산이어서 배추가 무르질 않더라고요. 물러지질 않고 아삭아삭합니다. 그래서 매운 시원한 느낌은 없지만 그 백김치 특유의 그런 감칠맛 있잖아요. 그거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서 감칠맛이라는 것은 서양의학에는 없는 맛이죠. 우리가 생물 시간이나 배울 때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이 4가지 맛을 배우잖아요. 단맛은 맨 앞쪽에 혀의 앞쪽이고 쓴맛은 맨 뒤에. 그것은 단 것을 먼저 감지해서 뭐든 먹어도 좋다라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기 위함이고 쓴맛이 맨 뒤에 있는 것은 마지막 삼킬 때 쓴맛이 나면은 바로 뱉을 수 있게. 네. 독일 그 가능성이 높으니까 독이거나 상한 음식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막판에 배치하는 거죠. 그러나 감칠맛은 없습니다. 감칠맛은 무엇이냐? 바로 발효식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죠. 지금 밑에 가만있어 봐. 이거 위에 밑에 뭐 있었는데 또 먹방 사진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예. 뭐냐 이거. 예. 그걸 보니까 밑에 사진에 보니까 장아찌류 이렇게 절인 음식류 있었는데 절인 음식, 발효된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칠맛은 그야말로 제5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한국 음식의 강한 점을 나타내주는 맛이죠. 보통 발효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동물성 중에서도 해산물로 이렇게 발효된 것들. 그 대표적인 것이 니옥맘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그 젓갈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로 이제 밥을 먹을 때나 또는 쌀국수를 먹을 때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그 김치 같은 느낌을 주는 베트남 식사에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 식물성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바로 간장, 된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런 생선류, 해산물 쪽에 젓갈이나 발효 음식이 많이 있고 이 중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이런 두반장도 그렇습니다만 식물성의 그런 발효 음식이 많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닌 한반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해산물 계열과 또 식물 계열의 발효 음식이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음식에 밝은 그 전문가들, 서양의 전문가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대단한 문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문명이죠. 네. 맛을 이렇게 다양한 맛을 특히 맛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감칠맛, 발효된 음식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민족은 그 문명 세계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맥적이라고 하죠. 맥적. 고구려 시대부터 고구려에서 자랑하는 그때 중국 땅에서도 유명했던 고구려 사람들은 맥적을 해서 먹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데 이 맥적은 바로 간장으로 그 발효시킨 돼지고기 요리를 그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놨다가 주안상에 내놓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었죠. 네. 그러고 보면은 예전에 어르신들의 추억담에 보면은 전쟁 후에 먹을 게 없었을 때, 반찬이 없었을 때 미군 쪽에서 PX에서 흘러나왔던, 또 구호물자로 흘러나왔던 그런 바다라고 했죠. 버터 또는 마가린. 마가린은 식물성이고요. 버터는 동물성이겠죠. 여기에 간장을 넣어서 비벼 먹었다. 예, 이것만으로도 식사를 했다. 그런데 그게 참 맛있었다. 생각난다. 뭐 이런 회고록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다가 아니라 바로 간장인 것이죠. 예.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만 있으면은 못 먹을 게 없었죠. 예전에 그래서 피난을 떠날 때도 다 두고 다녀도 바로 간장 종지는 챙기는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소금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유전자의 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저도 그 라면 끓여 먹었다고요. 농심불매하신다고요. 예. 삼양라면의 미덕은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라면의 효시라는 것. 더군다나 80년대 후반에 공업용 우지파동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공격을 받아서 라면의 1인자 자리를 농심에게 빼앗겼다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나라 라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은 바로 푸라면이 아니라 신라면. 네. 한자를 모르는 어린이들은 신자를 푸라고 읽는데요. 그래서 푸라면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좀 오래 살아보려고 한살림 매장에서 쌀라면을 사다 요즘 먹고 있습니다. 음악 듣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 마일즈의 뮤직 듣습니다. 예, 철원 오대쌀 광고. 원래는 저 방송 초입에 해야 되는데 아까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 광고로 들어갔습니다. 수이지 프로님께서 올려주신 글. 부산 경남 지역협의회 준비 예비 모임 공지. 국민TV 부경조합원님, 부산 경남에서 이제 지역협의회를 준비하려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3번에 걸쳐 예비 모임을 진행합니다. 지역협의회 준비와 홍보에 관한 협의 모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차 13일 이번 주 금요일이군요. 내일 저녁 7시. 2차 20일 추석 뒷날 오후 4시. 아, 이때는 문희정 아나운서와 함께 하군요. 그래요. 문희정 아나운서가 원래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3차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연락처 반탱이님. 이메일은 YUE, 아랍의 숫자로 2군요. 그리고 stone, 골뱅이 gmail.com이고요. 전화번호는 010-2567-1184, 010-2567-1184. 업무 중이라 문자 부탁드립니다. 인원 파악되는 대로 장소를 홈피와 카페 밴드에 공지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쑥부쟁이님께서 참석 의사를 밝혀주셨고요. 오아싸가지님, 지프로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세요. 이라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협의회가 두 군데 결성이 됐죠. 하나는 여수순천 그쪽이고 하나는 경기 북부입니다. 총회도 열었었죠. 저도 다녀왔었고. 그래요. 협동조합의 기본은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협의회들, 지부들이 결성되는 거. 협동조합의 밑거름이 되겠죠. 많이 응원합니다. 예. 언젠가는 저도 놀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그래요. 공주대 교수 이명이라는 자가 좌파 10년대 한국 전복한다느니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50명 앞에서 강연을 했다는데 교학사에서는 저자들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거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교학사는 전통의 이런 교과서 또는 참고서를 발행해온 그런 유서 깊은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전과라고 했죠. 전과.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을 때 양대산맥이었죠. 표준전과와 동아전과. 동아출판사의 동아전과와 교학사의 표준전과는 이런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참고를 할 수 있는 참고서의 양대산맥이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아닌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 교학서도 많이 발행을 하죠. 지금 40종이 넘는 교과서들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학문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교학사에서는 이것을 저자들에게 전화를 해갖고 연락을 해갖고 이거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권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의 짜장면집에서 중국집에서 음식점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갖고 내놨는데 이게 요리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맛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갖고 요리의 기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철회를 해야죠. 그래야지 명성에 금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 저자로 참여했다는 이 인간이 뭡니까? 인터넷에서 이미지 빌려와갖고는 교과서에 넣지 않나. 전혀 앞뒤 안 맞는 그런, 예를 들면 3.1운동 후에 조선어를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이런 따위의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허위사실을 사실을 기록해놨다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당장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못된 사상은 차차가로 말이죠. 그 사상을 전파할 수는 있는 거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하지만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것을 포장해서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요. 솔롱구스님께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어요. 레시피가 물 끓이기 전에 다진 마늘과 다시마, 라면 스프를 넣고 같이 끓이다가 면을 넣고 밥과 김치를 넣으면 부대찌개 맛이 난다고요? 야, 이 라면을 먹기 위해서 이런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은 정말 고개를 숙일만 합니다. 라면은 쇠고기 라면이 정말 맛납니다. 원래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의 니신 식품에 일요일에 일자에다가 세롤 신자에 니신 식품에 맞나? 세롤 신자 아닌가? 아무튼 니신 식품에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해서 니신 식품을 세운 거죠. 닭국물 라면이었습니다. 닭국물. 그러나 삼양식품을 세운 전중윤 회장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에 대한 로망이 있다. 소고기국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래서 소고기 분말을 넣은 그런 소고기 맛 라면을 처음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한 것이죠. 삼양라면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관령의 목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바로 소를 키운 겁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삼양식품에서 키웁니다. 에이, 제기라. A 허미님께서 올려주신 숯불을, 그렇죠. 고기는 숯불에. 이 경주, 통일신라 시대의 경주의 번영을 나타내는 교과서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숯불로 음식을 해 먹었다라고 하는, 그죠? 네, 숯불은 고급 연료니까 이걸로 음식을 해 먹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유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때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나라꼴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좀 야만스러웠죠. 통일신라 시대에 서유럽을 보면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카를 대제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서유럽 그쪽을 거의 정복을 했죠. 동프랑크,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줬을 때 자식들이 싸워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죠. 그때 왕들은 글자조차 읽지 못했대요. 예. 사실은 야만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님 말고요. 네. 자, 오신고는 채소절임, 채소를 소금이나 겨에 절인 것을 얘기한 거고, 쓰케모노는 소금, 식초, 된장, 누룩 따위에 절인 저장식품의 총칭이래요. 특히 야채절임, 일본식 김치. 무엇으로 절였냐의 차이인 듯함. 오신고가 그러니까 쓰케모노보다 하위 개념인가요? 네. 일본에 공연 가거나 그럴 때, 비즈니스 호텔에 묵을 때, 그때 밥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숙박비에 식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아침에 내려가 보면은 간단한 그 식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미소시루라고 해서 일본식 된장국 후루룩 마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쯔케모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처럼 푸짐하게 김치 이렇게 가득 먹는 게 아니라 자잘하게 쪼갠 그런 오이나 무슨 무나 배추나 이런 우리나라 백김치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그런 쯔케모노 약간 그리고 이 미소시루 그리고 밥 혹은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생긴 도요코인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바로 주먹밥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갖고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죠. 그 전날 많이 펐을 때는 그냥 미소시루만 뎁다 들이키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만. 예. 윤호님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는 새벽부터 비 오는 날에는 전에 동동주.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 무디 블루스의 음악을 들었었군요, 우리가. 그죠? 무디 블루스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락. 혹은 아트락이랑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아트스쿨을 졸업한 그런 노동자 계급이나 중산층의 자제들이 아트스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고 이런 느낌일 텐데요. 여기서 클래식으로 무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대중음악, 락에 그 접목을 시켜서 클래시컬한 락을 선보이는 것이죠. 최초의 밴드가 바로 이 무디 블루스입니다. 네. Night in White Satin, For My Lady 같은 히트 싱글을 보유하고 있죠. Question이라는 그런 음악도 있고요. 저스틴 헤이워드가 보컬을 맡았었고 기타리스트였었던 데니 레이는 나중에 폴 맥카트니의 밴드에 합류를 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이끌었던 윙즈라는 밴드에서 기타를 담당하게 되죠. 자, 음악을 듣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많은 또래 남자들의 로망이었던 이지연의 노래를 듣습니다.